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명조부터 바로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명조는 롱마관인이라고 하는 이제 명조인데, 지금 제가 만세력에서 찾아보니까 옛날 그 과거의 인물들은 나오지 않고요. 일단 미래에 2028년 9월 25일생 사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어나려면 아직 한 8년 정도 일단 남은 거죠. 이거 잠깐 제가 읽어보면, 명중에 롱마, 그다음에 관성, 그다음에 인성이 있으면 복록이 보물에 비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롱마라는 용어를 그 고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현재의 그 자평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단 롱마라고 하는 게 어떤 용어로 많이 쓰이냐면, 이 록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한마디로 이제 관을 의미하게 되고, 관. 그다음에 마라고 하는 글자는 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록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재성과 관성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제 그 고법, 그러니까 산명학에서는 이 록마라고 하는 용어를 보통 이제 록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을 의미하게 되고요. 임관이 되죠. 12운성으로 걸록. 죄송합니다. 12운성을 일단 걸록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역마를 의미하게 됩니다. 역마를. 그래서 그 산명학에서는 일단 이렇게 록마가 두 개 다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귀격으로 봤는데, 즉 뭐냐면 이제 걸록, 임관, 이제 다시 말하면 임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마를 갖추면은 이제 록마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일단 봅니다. 특히나 이 록이라는 글자는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산명학에서는 연간을 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그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12운성에서 걸록을 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현재에는 이 자평학에서는 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성의 의미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고전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일단 고전을 보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명중에 록마, 관성, 인성이 있으면 한마디로 복록이 보물에 비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그 아까 록마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보통 현재 그 자평학에서는 이제 관성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운성의 걸록을 의미하게 됩니다. 걸록을. 그다음에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단 읽어보면, 이 마라고 하는 것은 그 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성을. 여기 보시면 제가 할 때 이 사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잠깐 밑에 제가 읽어보면, 개수 아래 죄송합니다. 개수 아래 축토가 왕성하고, 즉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원을 얘기하는 거죠. 일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밑에 일단 축토가 왕성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축토가 왕성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지금 명조를 쓰신 분이 이 축토라는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개수가 일원이 이제 수가 되니까, 오행으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이제 수방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수방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개수가 아마 그 통근에서 흔한 말로 이제 뿌리를 얻었다,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로광지에 있고, 로광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금이 바로 밑에 이 유금이 있는 것이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12운성에 이제 걸록이 되죠. 걸록. 그래서 이제 신유가 록이 되니까 한마디로 로광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개수한테 일단 인수가 되죠. 인수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시에 정사 재관을 만나고, 여기 이제 정사 재관을 만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볼 때는 여기 이제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요게 이제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고, 요게 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 정화가 굉장히 이제 그 강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의 12운성으로는 이제 제왕이 됩니다. 제왕. 제왕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요 두 개가 이렇게 한 주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 천을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요 사라고 하는 글자가 요 개수가 볼 때 임계, 즉 임계는 이제 묘사가 천을균이 되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요 이제 사가 일단 천을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유기하고 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개수가 축에 이렇게 통근해서 이제 뿌리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자 축 수방에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이 명조를 쓰신 분이 일단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 신유라고 하는 요 신과 유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인수가 돼서 이렇게 이제 금생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본인을 이제 보완하는 어떤 기운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많게 되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사라고 하는 것은 요 재의 일단 그 뿌리가 되는 굉장히 강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또 요 사가 요 개한테, 요 개라고 하는 그 일원한테, 그 일간이 되죠. 개일간한테는 한마디로 이제 천을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일단 좋다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는 축에 일단 그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 요 유에 이렇게 뿌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사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무토도 각각의 요 신중에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중에는 무토가 없지만 이제 축에 기토가 있어서 통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화에도 그 무토가 있어서 요 이렇게 세 군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일단 무토도 뭐 그 어느 정도는 일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 이제 사주 구조를 보면은 일단 지지에 이렇게 사유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축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흔한 말로 이제 삼회가 되어 있죠. 삼회가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 상담을 하시게 되면 많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사유축, 뭐 신자진, 해묘미, 뭐 인호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삼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환경을 의미하니까 어떤 그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직업적인 전변이라던가,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환경의 어떤 구조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정하다는 것을.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삼합이라고 하는 것, 즉 삼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 같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삼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유라는 것은 이제 그 근방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방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화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위가 각각 다 다르죠. 한마디로 이제 시공간의 위치가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유라고 하는 글자, 특히나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격국론으로 일단 보게 되면 6월의 개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평학에서 논할 때 6월의 개수가 되니까, 더군다나 유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일단 투출이 있죠. 투출을 한 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흔한 말로 유 중에 신금이니까 요거 이제 금생수 하는데 서로 간에 마이너스니까 요건 이제 편인격이 됩니다. 편인격이. 그래서 일단 그 자평학에서 그 여러분 이제 그 격국론을 이제 그 공부하시면 아마도 이제 아실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수격이 되는 거죠. 인수격, 편인격이 되는데, 편인격이 될 때는 흔한 말로 이제 이제 그 인이호관, 즉 뭐냐면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굉장히 반기게 되는데, 옆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게가 이렇게 합이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무게가 이렇게 합이 된다는 것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관이 됩니다. 여기 관이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관이 한마디로 이 개수의 관이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관이 있는 것을 반기게 되는데, 이 옆에 이제 무토라고 하는 관이 이렇게 같이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수격 사주가 되고 격국론으로 보자면 옆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이제 관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천간으로의 어떤 그 기운의 변화를 보자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일단 사주에는 일단 천간에는 일단 목이 없습니다. 목이. 목이 없어서 이제 목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목이 일단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지에도 이렇게 인묘가 목이 나오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운에서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운이 굉장히 그 잘 흘러가게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거나 그 월령, 즉 월지를 이렇게 유라고 하는 이제 인수가 일단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관성이 되죠. 관성.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축중의 기토가 관성인 것입니다. 축이 관성이 아니라, 원래 이제 십신의 명칭을 붙일 때는, 그러니까 천간 대 천간으로만 붙이게 되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개수가 볼 때는 축중의 기토가 한마디로 관성이 되죠. 그다음에 요 시에 있는 그 재성, 즉 뭐냐면은 요 이제 여기 있는 그 삼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수와 그다음에 관성과 재성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운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그다음에 시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굉장히 서로 협력해서 요 글자들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이제 연이 되니까, 요 자리는 이제 연이 되니까, 연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이제 시공간으로 보면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니까, 월 일시에 비해서 가장 시공간이 크기 때문에 요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국가 자리로 많이 논하게 되는데, 요 무토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 자리에 이렇게 투출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요 명주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한마디로 본인이 배우고 익힌 어떤 학문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요 무라고 하는 국가 자리에 가담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명조가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사라고 하는 재성이 굉장히 유기한 데다가 그게 이렇게 사유축으로 이렇게 3회로 해서 3회로 인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배우고 익힌 것을 돈 버는 데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돈 버는 데까지 한마디로 본인이 배우고 익힌 요 인수라고 하는 이 월에 굉장히 그 강하게 그 노출되어 있는 요 인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그 흔한 말로 그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 일원, 죄송합니다. 요 개수 일원이 한마디로 전공이 무엇냐, 그다음에 학위가 얼마나 높은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일단 이 아이가, 만약 이게 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그 만약에 그 상담을 하러 온다면 굉장히 요 배우고 익힌 이 학문적인 요 태도가 한마디로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배우고 익힌 전공인데, 이게 이제 금기가 굉장히 강하게 되니까, 이 금기가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물상론에서는 그 이과를 전공하면 의학 분야가 되고, 그 다음에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를 전공하면 뭐 금융, 경영, 경제, 그 다음에 뭐 법 이런 쪽, 법이라던가 아니면 법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인 경찰 이런 쪽에 많이 가담을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그 금기가 이렇게 굉장히 그 회합을 하고, 더군다나 이 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예리예상을 의미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 금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조가 굉장히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조직에 가담하게 되고,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이 명조가 조직에 가담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큰 도로가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요 이제 무신이라는 것을 보고 일단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그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 이제 현대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의학 분야의 전공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명조가 그럼 굉장히 큰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립병원,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단 가담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일단 금기가 되니까 추후에는 이제 신자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수 일원한테는 한마디로 독립자립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신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정화라고 하는 그 재성이 있지만 요 신을 보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요 신금이 바로 돈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사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신유라고 하는 요 전공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조직에 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신금의 그 뿌리가 되는 바로 앞에 자좌 이 걸록을 깔고 있는 요 유금이 이렇게 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의 학문을 잘 관리한다면 나중에 그 정화라고 하는 상당히 큰 재물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에서 흔한 말로 이제 그 천간에 갑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갑을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오게 되니까 추후에 이렇게 갑을 그 다음에 인묘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에 보면 그 식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약 뭔가 배우고 익혔다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표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조가 기본적으로는 추후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의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후학을 기르거나 전달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목이라고 하는 식상의 기운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갑을 그다음에 인묘라고 하는 이 식상의 기운이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때까지는 한마디로 행위로서 갑을이라고 하는 이 인자를 그 자기의 사주를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 써먹는데 일단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근데 추후에 이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 목방 한마디로 이제 동방 목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때 만약에 잘 관리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후학을 기르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 그 남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교수까지도 충분히 뭐 바라볼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요 사라고 하는 이 말년에 천을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버는 이 환경 자체가 본인을 돕는 인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삼합의 인자는 이 명조가 일이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지가 혼탁하면 한마디로 여러 직업의 전변이 있습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변이 있는데 이렇게 3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그 학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직도 가담하고 그다음에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연월에 있는 요 신유가 다 금이 돼서 전형적인 어떤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요 명조의 출처는 일단 삼명통해의 권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록마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 신의 한마디로 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정사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 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재성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주에는 일단 그 인목이 없으니까 역마는 일단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록과 이 신의 록 그다음에 이 정사의 이 마 그다음에 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뭐 명리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두 번째 명조를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명조는 제다 신왕이라고 하는 명조입니다. 제다 신왕. 즉 뭐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재가 많고 신도 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번에 이제 그 얘기한 명조 중에는 제다 신약이 있었죠. 제다 신약. 재는 많은데 신이 약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부갑인인
부잣집의 그 가난한 사람 혹은 부잣집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박리담회가 많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바로 이제 전에 수요명리학회의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다 신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고 신은 왕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면 사주 중에 제다하고 일간이 왕한 사람은 거동함의 뜻을 이루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 명조가 되는데 제가 한번 만세력에 찾아보니까 1979년 4월 17일 유시생이 됩니다. 유시생 양력으로 이렇게 된 요 지금 요 사주가 바로 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연월에 한눈에 보기에도 연월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 간목에게는 무기토가 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기토가 재성이다. 또 연월이 재고에 튼튼히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보통 보면 이제 간목 일간의 그 재성은 토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재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그 고지가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 자평학에서는 그러니까 화토동궁을 써서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운성에서 화와 토의 이제 한마디로 그 진퇴를 같이 보는 게 화토동궁이죠. 화토동궁으로 봐서 보통 보면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병화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병화와 같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라고 하는 것은 술토가 됩니다. 술토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무토하고 요 기토하고가 재성인데 한마디로 요 진과 미에 진에는 무토가 있고 그다음 미에는 기토가 있으니까 요것을 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원래 간목의 재성이 무토이면 만약 화토동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술토가 재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나라 이전 시절의 고법 그러니까 삼명학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토는 이제 그러니까 수토동궁을 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와 같이 12운성으로 진퇴를 봐서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요 진토가 한마디로 이제 그 재고가 돼서 그러니까 묘고가 되는 것이죠. 무토의 묘고가 바로 진이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요 이제 진토가 맞는데 요 기토까지 같이 논한 것을 보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 진과 미에 이제 무토하고 기토가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에 기미로 토가 중하고 그다음에 미토 여기 이제 연지에 있는 이 미토는 천원 즉 1원에 이제 한마디로 천을귀인이 되죠. 이게 천을귀인이 천을귀인인데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과 이렇게 합을 하게 되니까 요 기토는 지금 현재 그 제물로 보면은 이제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되는데 이 정제가 같이 동주하고 있는 요 미토가 바로 이 갑한테는 바로 천을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연월에 그 재성이 굉장히 많고 강하다는 것은 일단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토는 미토의 바로 자좌로 뿌리를 두고 있고 요 무토 같은 경우는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둘 다 굉장히 그 재물에 대한 통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간이 록에 거하여 관록이 스스로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요 이제 1원이 한마디로 요 인이라고 하는 같은 목이 되죠. 목. 그다음에 이제 저기 십윤성으로 보면은 갑은 인에 이제 걸록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한마디로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강. 더군다나 이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동방목국이니까 어느 정도 계절도 얻었다고 봐서 상당히 이제 이 명조에서 이제 제다 신왕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요 간목이 인에 걸록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그 계절을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봐서 아마 신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 그 개라고 하는 요 진토에 진중에 개수가 있죠. 진중에 개수가 있어서 요 개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제 그 인수가 돼서 이렇게 간목을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 갑인이라고 하는 요 주가 상당히 그 왕성한 그런 글자가 일단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그 연월에 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토가 되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죄송합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보면 이제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목토가 되니까 그 오행의 운동력학으로 보면 본인이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이 됩니다. 주입하는 것.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본인이 관리하고 경영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한마디로 본인이 이 연월에 있는 굉장히 강한 재성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경영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인이 갑이 인이라는 이런 이제 그 강한 같은 이제 그 목의 어떤 그 오행의 지지에 없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강한 어떤 그 재성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인 중에 그 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걸록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인묘진의 이제 동방의 마지막이 되니까 요걸 한마디로 계절을 얻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연월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그 재성들을 강한 재성들을 충분히 이 갑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 이 사주를 지금 이제 주의하신 그 연애자평에 주의하신 요 분이 그렇게 아마 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검증이 아무래도 됐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대운에서도 인묘 해자축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해자축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이제 인수 구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강한 그 이제 그 갑인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운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볼 때는 요 무토라고 있는 것은 이제 편제가 되는데 요 무토는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지금 합의되어 있습니다.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요 이제 그 일원이 볼 때는 그 인수가 되죠. 인수가 요건 이제 한마디로 정인이 되는데 요게 이제 무토가 이렇게 그 개수와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그 지지에도 보면 요 진토가 유금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으로만 보면은 한마디로 재성이 인수와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지를 보면 한마디로 요 무토의 뿌리가 되는 요 그 진토에는 한마디로 을과 개가 있죠. 그래서 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이 지금 보시면은 인수가 요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한마디로 투출을 한 것이 됩니다. 투간한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간한 거기 때문에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중의 무토는 이 진의 그 한마디로 본기가 되고 진중의 무토라고 하는 그 인자는 이 간목이 볼 때 한마디로 편제가 되니까 요 그러니까 그 편제를 기본으로 하는 요런 그 시공간에서 요 개수가 투출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현대 사회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명주가 나중에 이 무기토라고 하는 강한 재성을 벌어들인 이후에 요 개수라고 하는 인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또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갑인이라고 하는 명주가 추후에는 인허가 혹은 임대의 어떤 그런 그 재물이 굉장히 왕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인수라고 하는 요 개라는 글자가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재산으로 말하면 이제 문서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문서 재산.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임대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요 진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편제의 시공간에서 이렇게 발용돼서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간목이 이 개수를 통해서 요 무토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개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 무토와 이 개수가 결합된 즉 뭐냐면 편제와 인수가 결합된 것을 요 간목에 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혹시 혹여라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뭐 몇 번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전 바로 사주도 그렇고 요 사주도 그렇고 뭐 사주가 이렇게 어려운 사주는 아니니까 더군다나 진토와 유군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유라고 하는 환경은 아마 이렇게 간목이 볼 때 조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조직의 도움을 받는 인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조직 위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주 작은 문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한마디로 다른 사업체 혹은 다른 조직과 한마디로 이렇게 이 돈을 벌어 요 무토라고 하는 요 인자가 요 진 위에 있는데 천간도 이렇게 합의되고 진도 이렇게 합의된다는 것은 요 주와 그다음에 요 주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협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명주가 요 분이 처음에는 이제 사업적인 태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추후에는 그 인허가 혹은 임대 사업을 통해서 다시 또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더욱이 운이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수운으로 간다는 것은 추후에 요 인수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문서 재산이 되죠. 왜냐하면 진중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는 것이니까 문서 재산이 되는데 요게 굉장히 힘을 받고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요런 분은 그 이제 자기의 그 개인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단 그런 구조가 되고 추후에는 다른 조직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문서로 인한 재산, 그러니까 인허가, 임대, 뭐 특히나 이제 뭐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분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진과 유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일단 진유는 이제 금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조직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조직으로부터 그 개수 이렇게 한마디로 인수가 되니까 이 조직 위에 인수가 있으니까 이게 흔한 말로 이제 그 관인 상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유가 갑이 볼 때는 이제 관성이 되는데 요 개수가 진으로부터 추출한 개수가 있음으로써 한마디로 금극목이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게 기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조직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간이 록에 거하고 관록이 스스로 튼튼하다. 그래서 제다하고 관항함으로 뜻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요 이제 명조의 출처는 연해자평이 됩니다. 연해자평.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명조가 뭐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삼명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요 미토와 기토가 있어서 요 이제 연주가 둘 다 이제 한마디로 토가 되죠. 토가 되는데 요 지지가 이렇게 해자축 구간으로 가면 요게 한마디로 이제 록제도 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명제, 왜냐면 이제 요건 토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토국수에서 재물은 수가 됩니다. 요 한마디로 연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삼명학적인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로 봐도 수가 재물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한마디로 이제 미토라고 하는 연지, 한마디로 록명신 그 3자 중에 요 미토라고 하는 연지로 봐도 수가 재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자축 구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업적인 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고법 그 물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법 물상론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다 참고사항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월생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생창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 이제 기미가 한마디로 기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붐으로 보면은 이게 천상화가 됩니다. 천상화가 되는데 천상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무오 기미가 천상화인데 기미라고 하는 것은 천상화 중에 이제 음이 돼서 요게 한마디로 이제 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달 같은 것을.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유시에 뜨기 때문에 요렇게 기미 천상화가 이렇게 유시를 보면 상당히 좋은 그 격국이라고 고법 물상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거를 이제 그 고법의 물상론으로 봐도 상당히 구조가 좋습니다. 상당히.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기미 천상화가 되고 요건 이제 무진
무진기산 이제 대림목이 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숲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근데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수를 의미하고, 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봉금, 그야말로 이제 큰 칼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걸 물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무사가 달빛 아래서 숲에서 계곡이 있는 숲에서 큰 장검을 들고 한마디로 휘두르는 그런 상이 돼가지고 물상론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고전에 남아 있는 명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주의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그 해설을 덧붙이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꼭 주변에 그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